이번 경고성 파업으로 큰 혼란은 없었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입니다. 만일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2차, 3차 파업 등 연쇄 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볼모로 한 파업은 노사를 떠나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라는 상처를 남길 뿐인데요. 이번 경고성 파업이 노사 양측에 남긴 의미는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파업은 공공성이 필요한 은행 이미지에도 치명타입니다. 당초 쟁점을 미뤄볼 때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거지란 분위기가 우세했는데요. 자, 송 기자. 네. 파업을 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당초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 노사가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강행된 이유를 두고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우선 노사 간의 감정의 골이 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윤종규 회장과 또 박홍배 위원장의 과거 이 악연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예. 박홍배 위원장이 선출될 당시에 사측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네. 2016년 12월 선거에서 박 위원장이 당선됐지만 선관위에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선거에서도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선거 하루 전에야 법원이 인정하면서 가까스로 위원장이 당선이 됐죠. 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사측이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윤종규 회장이 공개 사과하는 상황까지 맞았습니다. 노조는 윤 회장 연임 과정에서 연임 찬반 조사에 또 사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회장을 업무 방해죄와 또 부당 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악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두고도 노조에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윤 회장의 의지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뒷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박 위원장에게도 입장을 물어봤는데 매우 신중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의사결정의 문제가 다소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윤종규 회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또는 지배구조의 문제 때문에 조금 저희 교섭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라고 참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조와 사측 간 상호 간에 일단 파트너로서의 인정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파업을 상처뿐인 파업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자, 송 기자. 네. 먼저 파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충수다, 정당성이 없다 등의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파업에 대한 여론이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죠. 네. 더욱이 이 수천 명의 직원들이 파업에 참가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측은 또 비상계획이 가동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았죠. 그런데 실제 고객들이 큰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민은행 거래 실적을 보면 이 지점 등 오프라인 거래가 14%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들이 적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영업 차질을 무기로 파업을 강행했지만 네. 별 효과가 없다는 걸 노조 스스로 입증했다는 조소 어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노조가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게 이제 이 고객들이 엄청 이제 불편을 겪고 그걸 지렛대로 이제 협상력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인터넷 은행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의도도 사실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파업 찬성률이 96%가 넘었는데요. 자, 박 기자. 예. 1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동조한 건데 그 실제 파업에 참가한 수는 훨씬 적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네, 우선 노조 추산으로 보면요, 이번 총파업 참가자가 결코 적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국민은행 전체 조합원이 14,000여 명인데요. 노조 네. 추산으로는 이번에 9,500여 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참석률이 70%가량 됩니다. 애초 이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이 11,511명이었거든요. 이 중 80% 이상은 길거리로 나온 겁니다. 또 반대로 보면 10명 중에 2명은 이 파업 찬성표를 던지고도 이번 총파업에 나오지 않은 건데요. 예. 이 사측이 추산하는 총파업 참가자는 5,400여 명인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파업 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 어느 쪽 추산에 맞추든 이 조합원 일부는
파업 찬성표를 던지고서 파업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노조는 이 사측의 파업 참여 방해 공작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임원진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또 파업 당일에 이 근태에 파업 참가로 등록하라고 했던 이 사측의 지시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노조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이 파업의 정당성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그 저소득 근로자, 그러니까 L0 직급들에게 내건 그 처우 개선 문제가 노조의 또 다른 자충수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은행 직급은 L0부터 L4까지 총 5개가 있는데요. 네. 이 L0 직급은 쉽게 말해서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요. 2014년 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때 1년당 3개월로 최대 60개월만 경력을 일부만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예. 이들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2,600여 명인데요. 이 전환 당시 경력은 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10년 이상도 적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기존 경력들을 모두 다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사측은 이렇게 되면 이 L0 직원이 L1과 L2 직원보다 연봉이 더 오르게 되는 이른바 이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노조가 이 L0 직군들의 경력 인정을 이유로 해서 파업 참가를 독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측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계속 강행하면 여론이 또 싸늘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렇다고 파업을 이 정도에서 접자니 이 L0 직군들에게는 또 명분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상당히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러한 관측들이 나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노조가 파업을 하면 집단 사퇴를 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경영진도 파업에 책임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들의 집단 사표 카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집단 사표를 왜 제출했느냐 그 동기나 취지에 대한 의문인 거죠. 네. 우선 경영진으로 회사 위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라면 파업 책임의 최고 경영자인 뭐 허인 행장이나 임종규 회장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왜 부행장 이하 임원들만 이런 사표를 냈냐라는 지적이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일각에서는 허인 은행장이나 임종규 회장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비롯된 집단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표는 전 근대적인 쇼라고 보이고요. 은행장이나 지주회장님한테 본부장들이나 부행장들이 파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보여주기 첫째고, 두 번째는 조합원들을 압박을 해서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하는 심리적 압박용으로 쇼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싸늘한 시선, 상처뿐인 결과, 이번 국민은행 파업을 바라보는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은행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일어났고 결국 노사는 물론이고 국민은행 고객에게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모든 비난이 노조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파업까지 이르게 한 회사 측 책임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회장과 행정을 비롯한 경영진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국민은행 노사 갈등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